기본적으로 원자가 분자를 이루고 있거나 아니면 그 분자가 고체 안에 있어서 어떤 결정분자를 이루고 있을 때 그 우수절 상수를 정의할 수 있고 걔의 진동 모드를 노멀 모드로 진동 에너지를 본다는 것 차이에서는 이런 그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스테이트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 빛을 딱 떠했을 때 얘가 저 위로 버추얼 에너지 스테이트로 역이됐다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위에 빛에 대해 충분히 큰 에너지를 역이되었다가 떨어지면서 이 떨어진 에너지에 해당되는 빛의 영향을 주는 겁니다. 다시 익스체인지 해주는 건데, 에너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 들어온 빛에 대해서 얘가, 믹싱이 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스톡스 이 부분은 에너지 차이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멀리 빛에 의해서 익스체인지에서 또 떨어지면서 빛의 익스체인지, 빛 에너지 익스체인지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요 작은 에너지를 줬을 때 0번 바이브레이션에서 1번 바이브레이션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죠? 가도 돼서 이제 이런 진동 모드에 관한 그 실험을 하는 게, 이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아닙니다. 예, 아닌데, 여기 이제 우리 질문을 해서 보면, 우리가, FTIR이라고, 푸리어 트랜스폼 인프라레드 스펙트로스코피라 그래서, 이제 같은 개념인데요. 쭉 보면 여기에 이제, 이게 원자가 이렇게 돼 있으면, 신축 진동이냐, 비대칭이냐, 한쪽 이렇게 늘어나고, 길어지고, 뭐, 이런 진동 모드가 그 결정들이 이제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바이브레이션 모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 스프링으로 지금, 여기도 스프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리듀스드 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핵심이 이 실제 IR에 해당되는 빛을 넣어주자 그래서 이 차이점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그래프가 쭉 뒤에 나오던가요, 여기? 차이점, 라만하고. 비교. 자, 적외선으로 바로 직접 올리는 경우하고, 이제 라만하고 차이가, 인프라레드는 그 에너지만큼, 바이브레이션,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직접 적외선 딱 넣어줘서, 딱 그게 흡수되느냐 안 되느냐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폴 바이브레이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직접 보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레이저 라이트에 스캐터링 되는 것을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옵티컬 옵섭션에 해당되는 실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바이브레이션을 보긴 보는데, 요거는 이제 거의 시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빛이 통과해서 옵섭션을 보는 거니까 직접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상호 보완적이다. 요거는 이제 라만하고 FTIR 부분에 있어서 얘는 기본적으로 옵섭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흡수되는 에너지가 여기서는 라만 모드에서 여기 CO 모드면 여기 CO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CC 나타나는 거, 이렇게 서로 대칭되는 이런 모드가 나타나죠. 그죠? 한쪽은 흡수되는 거, 한쪽은 바이브레이션 생기는 거. 그래서 이 FTIR이나 이 라만 둘 다 이 바이브레이션을 검지해서 그 안에 진동 모드를 확인해서 그런 재료가 잘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다라고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마 분광학. 자, 그러면 이 정도로 이건 얘기하고,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걸 빛을 쪼였잖아요, 그죠? 빛을 쪼였는데, 빛이 이제 에너지가 커지면 엑스레이가 됩니다. 엑스레이 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엑스레이를 레이티스 콘스턴트에 해당되는 파장을 가진 거를 쪼여서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반사되는 그 엑스레이를 봐서 얘가 어디에서 가장 위치가 좋으냐, 어디에서 가장 보강에서 일어나는지 보고, 그 레티스 컨스턴트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이 잘 만들어졌는지, 결정 구조가 잘 보이는지에 대한 이것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빔을 쪼였을 때, 그 에너지가 큰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제가 이쪽 전공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보면, 빛을, 이제 X선 영역을 쪼여서 충분히 크죠, 그죠? 그 다음에 고체 표면에서 전자가 에너지가 막 튀어나옵니다, 전자.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 충분히 크면, 그 속에서 전자가 이제 튀어나올 정도로, 그 에너지가 크면,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에서, 이제, 엑스레이 쪼여지면 바깥에 것부터 막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 바깥 튀어나온 전자를, 여기서, 전자를 모아가지고, 그 전자 에너지를 이제 구하면, 얘가, 바깥에서부터 전자를 떼어내면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보고, 그럼 어떠한 에너지 영역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느냐를 보면, 베큐엄 레벨부터 위에 이 차례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떼어가면서.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씩 떼어가면서, 본다고 생각해보면, 이것도 포토 이미션이죠, 그죠? 엑스레이를 쪼여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보면 여기서 escape only from the very top surface 되는데 70에서 110옹스트롬 정도 되는 한 11나노메타 정도 되는 때까지 엑스레이를 침투해서 이제 거기서 전자가 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아서 튀어나오면 엑스레이 빔에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그 전자 에너지 구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보면 이게 엑스레이 조여졌을 때 튀어나온 에서 이제 카파의 몇 번째 전자 픽이고 어디에 전자 픽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인데요. 이게 for chemical analysis, 그러니까 화학적인 분석을 위한 그런 전자 분광학,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를 본다 그래서 얘는 이제 SCA라 그러고 얘를 XPS라고 그럽니다. 엑스레이에 의한 포토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 그러면 이제 XPS 데이터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면, 데이터가 많겠죠, 그죠? XPS. 그 보면 이제 그림들 쭉 나오죠, 그죠? 보면 여기 이런 거, 바인딩 에너지, 엑스트 바인딩 에너지고, 바인딩 에너지고, 되는데, 여기 살짝 이걸 보면, 그런 식으로, 바륨, 옥시전, 카파 1s, 바륨의 4s, 4p, 4d, 이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렉트론 쉘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될 때, 그냥 하나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충분한 에너지가 주어지면 속에는 전자가 튀어나오니까. 속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구슬에 껴있는 목걸이 있죠? 실에 껴있는 구슬 목걸이 있으면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실을 끊어버리면 구슬이 쫙 나올 거잖아요, 이게. 그 속에 있는 구슬을, 전자 구슬을 빼내는 엑스레이를 하게 되면 엑스레이 에너지를 쭉, 엑스레이를 쪼여졌을 때 이 바인딩 에너지는 그 에너지, 쪼여진 에너지하고 그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전자가 튀어나오겠죠. 그죠? 충분한 에너지를 주면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바인딩 에너지가 컸던 것들은 좀 느리게 튀어나올 거고, 바인딩 에너지가 작았던 거는 이제, 큰 운동 에너지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튀어나온 전자의 운동 에너지에 따라서 거꾸로 환산하면 원래 바인딩 에너지가 얼마였다, 델타가 얼마였다는 걸로 거꾸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자 에너지를, 거꾸로 탐지를 저게 좋은 그림이죠, 이게. 그래서 그걸 보면 전자가 딱 튀어나오는 거 보고 여기 반경, 에너지에 따라서 이 반경이 다르겠죠, 그죠? 이 자기장 걸려 있다 그러면 쭉 이렇게 돌아가는 그 반경이 틀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애널라이즈 되는데 에너지를 이제 애널라이즈를 이제
하면 거꾸로 요 엑스레이 에너지하고 일렉트론 빔이 가진 에너지하고 요 양을 빼보면 그 뺀 에너지가 바로 이 속에서의 바인딩 에너지죠. 그죠? 바인딩 에너지라는 생각해보면 결국 이제 그 데이터를 봐요, 한번. 그 원자의 그 재료의 얇은 표면에 있는 원소의 2P, 어디에 있는 에너지에 해당된다는 것이 쫙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원자 쉘에 관계되는 전자 에너지 쫙 나오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그죠? 네. 그러면 라만이랑 PTI 같은 경우에는 분자의 틱스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스페이스는 어떤 원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쵸. 예. 이거는 원소 자체의 바인딩 에너지가 크죠. 그죠? 바이브레이션은 사실은 작은 에너지입니다. 바이브레이션 FTIR, 아까 그 IR 영역의 에너지고, IR 미리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고, 이게 그, 뭐, 포논, 이런, 그렇고, 지금 이거는 실제 전자가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 거죠. 원자에. 그래서 이제, 우리 보호의 원자 에너지 있죠. 그죠? 원자 모델이 있으면 이게 강하게 바인딩 되어 있는데, 그 바인딩 에너지를 충분히 깰 만큼 엑스레이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가 깨지겠죠. 그죠? 그럼 깨지면 나오는 거를 나온 전자를 에너지별로 쫙 분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원래 바인딩 에너지가 어떤 영역에서 전자가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게 쭉 나오죠. 그림이 그려집니까? 원자 속에 전자가 이게 얘기를 해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됐으면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원자 핵이 있고 여기 전자가 돌고 있잖아요. 그죠? 뭐 여기 s 오비탈, 뭐 p 오비탈, 뭐 d 오비탈,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어떤 바인딩 에너지 딱 갇혀 있는데 여기서 엑스레이가 쫙 와서 강한 에너지 딱 치면 전자가 여기서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팍 튀어나갈 수 있거든요. 포토 이미션. 그러니까 엑스레이라는 빛에 의해서 이미션된 일렉트론. 그럼 얘를 이제 2분의 1 mv 제곱, 이게 2에 혹은 2분의 2m분의 p 제곱. 이게 카이네틱 에너지인데 이 카이네틱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전자가 이래 마이너스 가면 탁 조여지면 자기장 아니면 스타핑 요 전화를 바꿔줘서 요 에너지를 거꾸로 분광을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얘를 10kV 예를 들어서 1kV를 걸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여기 마이너스 걸어주고 여기 플러스를 걸어주면 전자가 튀어나온 에너지가 1kV보다 작은 에너지를 가진 거는 일로 못 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1kV 걸어주면 1kV 일렉트론 볼트보다 작은 에너지는 다 가다가 되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전류로 기여를 못 하는데 1kV 큰 에너지는 전자가 여기까지 가서 전류로 우리가 디텍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를 에너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전압을 바꿔주면. 전압이나 자기장을 바꿔주면 여기서는 자기장 안 쓰죠. 그래서 이게 원자 속에 들어있는 돌고 있는 전자가 얼마만큼 백큐옴 레벨로부터 여기에 이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있으면 전자가 채워져 있죠. 그죠? 요 채워진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 여기 있는 거, 더 밑에 있는 거, 더 밑에 있는 거 되니까 여기 다 전자가 다 채워져 있다 생각해 봅시다. 요 위에 걸 다 떼내고 나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떨어져 나가면 요 순간에 전류는 에너지는 여기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많고 여기 전자가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해서 요 일렉트론이 모여있는 그 쉘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조금 깊어지지만 그 바인딩 에너지에 해당되는 그런 전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가지고 에너지 익스체인지를 해서 내부의 그 전자 에너지 구조를 판별할 수 있는 게 XPS라는 거다. 라고 여기 R가 되게 많아요. R라기보다 여기 비슷한 게 참 많아요. 여기서는 엑스레이를 쪼여줬는데 여러분 그 EDS 들어봤죠, 그죠? 그 템 찍을 때 일렉트론 빔을 쪼이는 것도 충분히 에너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 킬로 일렉트론 볼트 10kg 줄 수 있는데 여기에 쪼여주는 거는 일렉트론 빔을 쪼여도
강한 일렉트론, 여기 튀어나오는 게 일렉트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일렉트론의 에너지를 봐서 거꾸로 이제 내부 원소에 해당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겁니다. 예를 들면 전자빔이 있고 X선 분광이 있는데 제가 링크를 달아놨는데 거기서 나온 그림인데요. 그 에너지에 전자빔을 쬐어주면 형상 분석에도 사용할 수 있고 아까 그 어떤 파동으로 생각해서 에너지 교환에 의해 발생하는 빛, 엑스레이 전자빔을 관측해서 고체 표면의 원자 간 결합 에너지도 확인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빔이 딱 조여졌을 때 그냥 투과된 빛도 있으면 이거는 템이나 이제 S템 이렇게 스캐닝 트랜스미트 빔을 가지고 형상을 직접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는데 보는 것처럼 빔이 조여졌을 때 여기 에너지 로스 에너지 여기 익스체인지를 하게 되면 원래 에너지보다 줄어든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일렉트론 빔이 에너지가 줄어든 상태 요걸 보면 중간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는가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일스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 일렉트론 에너지 로스 스펙트로스코피라고 해서 여기 에너지 로스를 보면 요 속에 어떤 에너지 익스체인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빔을 조였을 때 엑스레이가 나온다. 엑스레이 요 빔을 하게 되면 에너지 디스퍼스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요 나온 에너지로부터 여기 또 에너지 익스체인지를 볼 수 있고 백스캐터를 된 일렉트론과 2차 전자와 그 다음에 이제 캐소드 루미네센스 CL이라고 일렉트론 빔을 조였을 때 빛에 비접을 했는데 빛이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모재 일렉트론 그래서 이게 그 일렉트론 2차로 이제 벽이되었다가 나오는 이런 에너지 배기하는데 이거는 오늘 조금 그렇고요. 앞에서 그래서 엑스레이를 조였을 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엑삽스라고 들어봤습니까? 엑삽스? 보통 사람들이 엑삽스 뭐 그러는데 아까 XPS는 엑스레이 포토 이미션 스펙트로스코피 해서 이제 원소에 관한 바인딩되어 있는 전자를 직접 보는 거라면 요거는 엑스레이를 조여서 흡수되고 나오는 에너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 에너지를 보면 여기 흡수된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흡수되는 거니까 결국 뭐냐면 비어있는 전자구조를 밝히는 데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가다가 빈자리를 얘가 이 엑스레이 빔이 전자를 그 안으로 싹 여기시켜 놓는 거죠. 여기시켜 놓으면 이 통과된 엑스레이 빔이 줄어든 상태에서 빔이 나오겠죠. 그죠? 아까 XPS가 채워져 있는 거를 떼내는 그런 채워져 있는 거를 이제 쭉 떼면서 보는 이제 이런 무슨 픽이 나타나는 거를 보는 거라면 엑삽스는 아까 그 FTIR처럼 비워져 있는 부분에 여기시켜서 거기에 흡수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엑스레이 옵소프션 스펙트라다 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를 들면 전자가 코어 레벨 애톰이 있으면 이 코어 레벨에 전자가 이렇게 채워져 있거든요. 차근차근 이렇게 쭉 채워져 있습니다. 채워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엑스레이를 딱 조이면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요만큼의 차이가 에너지다. 그러면 이제 흡수되는 게 요게 이제 보면 요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 엑스레이에 의해서 이제 흡수되는 값을 볼 수 있는데 요 에너지보다 큰 쪽부터 흡수되겠죠, 그죠? 요 에너지보다 코어 일렉트론 같으면 요거보다 큰 엑스레이 에너지가 들어왔을 때부터 얘가 여기 될 겁니다. 그죠? 그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그 엑스레이가 에너지가 로스가 되겠죠. 그럼 이제 보면 그 에너지 흡수를 보면 요 에너지보다 큰 에너지부터 E0부터 흡수가 되는데 여기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흡수가 돼가지고 전체 보면 여기 구조가 보이죠. 약간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란색 표현되어 있는 게 전체적으로 평균적인 쭉 이렇게 흡수되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흡수됐다가 픽이 있다가 없어졌다가 픽이 없어졌다. 이거는
이 밑에 이 코어 레벨에 어떤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레벨에 해당되는 정보처럼 이 오실레이션을 해서 그 픽이 되는 지점에서 흡수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요 픽, 요 픽, 요 픽, 요 픽, 요 오돌도돌한 요 위치가 바로 여기서 해당되는 그 에너지의 어떤 코어 레벨에 요 거꾸로 코어 레벨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영역에서 이제 엑삽스라는데 요 엣지 부분에 요거를 제인스라고 그러는데 엑스레이 옵섭션 니얼 엣지 스트럭처 엣지 근처에 엑스레이 옵섭션이다. 그래서 이제 요 코어 레벨 근처에 거, 요 근처에 거를 자세히 에너지 구조를 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은 굉장히 그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가지고 실험을 해야겠죠. 그죠? 그 에너지가 잘 정의되어 있는 엑스레이를 쓰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실험은 엑삽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실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실험 어디서 할 것 같아요? 포항가속연구소에 가보면 여러분 그 포항가속연구소 가봤나요? 제가 이거 그림 한번 볼게요 한번. 이렇게 이제 포항에 가면 포항공대 안에 있거든요. 포항대 안에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자가 이렇게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직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팔 돼 있는데 여기 직선에서 전자를 가속 여기 있네. 이 그림 있네. 보면 이제 유니스트 가속 빔라인 돼 있는데 보면 여기 선형으로 쭉 전자를 가속 속도가 굉장히 빨리 쭉 가다가 그다음에 원형을 돌리면 이게 계속 도는 거거든요. 계속 돌리면 여기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게 회전하잖아요, 그죠? 차지를 띤 그 전자를 자장에 넣으면 얘가 꺾입니다. 홀 이펙트처럼 꺾이면 얘가 계속 돌게 적절하게 자기장을 도는 이 지름에다 계속 만들어주면 계속 돌거든요. 계속 이래 도는 장치가 포항가속연구소에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얘가 등속 운동이긴 한데 등 가속도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죠? 계속 방향이 바뀌는데 우리가 그 차지를 전하를 띤 입자가 움직이면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레디에이션이 발생합니다. 레디에이션이 발생하는데 그 레디에이션이 이제 제가 이거는 자, 한번 봐요. 브램스트랄롱 레디에이션을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그 입자 차지된 입자가 이렇게 가다가 쭉 이렇게 돌면 여기에 에너지 E1, V1 돼 있죠. 에너지 E2, V2 돼 있는데 여기 가속도 운동할 때 여기 레디에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셀러레이션 이런 그 차지들이 가속 운동을 할 때 이제 레디에이션이 발생한다. 이런 그 원리를 이용해서 아까 포항가속연구소는 여기서 이제 얘가 방향 계속 팍팍팍 바꾸면 여기서 레디에이션이 팍팍팍 생기거든요. 그 레디에이션이 뭐냐면 엑스레이거든요. 엑스레이인데 여기서 엑스레이 할 때 여러분 생각해보면 방향을 계속 바꾸니까 여기마다 빔라인이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보면 빔라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적절한 사진이 이제 이래 있으면 이게 이제 계속 도니까 이게 이제 레디에이션 여기 레디에이션 이래 잘 만들면 요 엣지만 하다 이게 다 붙일 수 있겠죠.
여기마다 다 엑스레이 가지고 실험할 수 있고, 엑스레이 다 실험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포항가속연구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보면 여기 이제, 방사광 가속기와 결정연구소는 상호, 되는데, 보면 사진들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요, 주변을 통해서 이런, 돌고 있는데, 이렇게 요 가장자리는 직선돼 있죠, 그죠? 얘를 쭉 빼내는 거죠, 이렇게. 쭉 빼주고, 쭉 빼주고, 쭉 빼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이 엑스레이, XPS나 이런 엑스레이 좋은 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엑삭스, 엑스레이 업소프션 파인 스트럭처를 이제 여기에 잘 호모지니스한 그 에너지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이런 구조가 조그만 거 구조할 때 그 차이를 다 구별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용도로 우리가 써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OJ 일렉트론이라고 있는데, 아까 보면 OJ 일렉트론은, 여기서 보면 일렉트론이 이제,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2차로 이렇게 전자가 튀어나오는 그걸 이제 OJ 효과라 그러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일렉트론, 이제 같은 애톰에 있어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제 다른 전자, 원래 올라갔다가 이제 요 전자를 채우면서 요 높은 에너지 주위의 전자가 낮은 에너지 주위의 전자를 채우면서 이 에너지를 얘가 받아가지고 바깥에 다시 튀어나가는 그게 OJ 일렉트론 이미션이거든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이거?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제, 지금 엑스레이가 와서 여기 튀어나갔어요. 보면, 여기 전자가 튀어나갔거든요? 딱 튀어나갔는데, 여기 비었잖아요, 그죠? 비었는데, 요 바로 위에 있는 게, 이걸 채우죠. 채웠는데, 엉뚱하게 요 처음에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그 방출된 에너지 받아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딱 튀어나가. 바깥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가거든요. 여기 딱, 이게 딱 튀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3자가 튀어나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서 들어왔을 때, 딱 튀어나가는, 그런 걸 이제 OJ 일렉트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렉트론 빔을 쪼일 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거는 가시광선도 보고, 일렉트론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또 들어간 것도, 일렉트론도 보고, 에너지 로스, 튀어나온 일렉트론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아까 엑삽스 같은 경우는 또 엑스레이를 쪼였을 때 엑스레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고 그 차이를 가지고 요 사이에 에너지 준위를 볼 수 있으니까 이건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원소 분석할 때도 되게 좋은 툴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바이브레이션에 관계되는 우리 그 분석 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구조에서 그 원소 자체에 대해서 이걸 볼 수 있는 툴도 있다라는 정도로 너무 이제 엘리먼트 어널리시스 하는데 몇 가지 예만 조금 더 보고 볼까 합니다. 지금 오늘 좀 일찍 마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